어제 오클라호마주에서 미주리주까지 약 3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교수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시가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심야 통행 금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무면허 성형시술소에서 제공된 뱀파이어 미용 성형이라는 시술을 받은 여성 3명이 HIV에 감염됐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는 지하철 서핑에 이어 버스 지붕에 올라가는 버스 서핑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클라호마에서 미주리주까지 약 3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클라호마에서 미주리주까지 약 3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는 오클라호마를 거쳐 텍사스 북서부, 미주리 서부, 캔자스까지 퍼지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주 주지사는 이날 약 700만 명의 주민에게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날 텍사스주 동북부에서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까지 약 4,7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강풍과 폭우, 우박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 중남부의 설퍼와 마리에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후지타 등급 5단계 중 3번째로 강한 EF 3등급으로 매우 강력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담긴 영상에는 건물들이 뜯기거나 무너지고 파손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도로에는 나무와 벽돌이 흩어져 있고 차량 위에 다른 차량이 덮친 충격적인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주 주지사는 임기 중 겪은 최대의 재난이라며 연방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전 피해도 심각해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리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약 2만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교수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아이오와주 댈러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편을 결박한 뒤 살해했던 한인 여교수 45살 박고은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2월 자택에서 당시 41살 남편 남성우 씨를 의자에 묶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뒤 테이프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입에 옷을 쑤셔 넣는 등 재갈을 물리고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씨는 최초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사는 과실치사와 3급 납치, 가정폭력 등의 혐의를 일부 병합해달라는 피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역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남 씨의 유가족에게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법원의 이런 판결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남 씨의 여동생은 오빠의 끔찍한 죽음 이후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박 씨를 향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박고은 씨는 형량 공판 직전 자신의 마지막 발언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과 후회를 느끼고 있다며 자신은 남편을 사랑했고 해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달 12일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격차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18일에서 22일 퀴니피액 대 조사에서는 46%로 동률이었습니다. 19일에서 21일까지의 모닝 컨설트, 16일에서 28일 마리스트 칼리지 등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7일에서 11일까지 뉴욕타임즈 등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18일에서 23일 조사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 43%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재판에서 마녀 사냥, 범죄 몰아가기라고 반발하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CNN의 이날 여론조사에서는 3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건강이나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45%, 44%, 이스라엘 및 하마스 간의 갈등에 대한 대응은 단 28%만이 지지하고 71%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보험사들의 차량 보험료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은행 보험국에 따르면 10여 개 보험사가 최소 10%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주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근 몇몇 보험사들이 주정부에 10% 이상의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메트로마일 보험사는 63.1%라는 높은 인상률을 제안했고 리버티 뮤추얼과 플라메스락도 각각 24%, 18.5% 등 대폭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차량 보험료 대폭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여 개 보험사가 보험료를 1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미카와 올스테이트는 각각 20%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인상을 요청하는 보험사들이 줄을 잇고 있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물가 인상과 공급망 문제, 자동차 수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보험사들 간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뉴저지주 뉴악시가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심야 통행 금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뉴저지 뉴악시에서 5월 3일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심야 통행 금지제가 도입됩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응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욕시는 5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 외출을 제한합니다. 또 6월 21일부터는 이 제한이 주 7일로 확대됩니다. 통금 대상 구역은 미성년자의 거주지 반경 100야드를 넘는 지역입니다. 첫 적발 시에는 구두로 경고하며 6개월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뉴욕 경찰서 청소년 대응 담당반으로 인계돼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됩니다. 다만 직업상 근무 중이거나 응급 상황, 학교 방과 후 활동 중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바라카 시장은 이번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심야 시간대에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무면허 성형시술소에서 뱀파이어 미용 성형이라는 시술을 받은 여성 3명이 HIV,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주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술소에서는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재사용하면서 여성 3명이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HIV 바이러스의 감염이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주사기 등으로 인해 오염된 혈액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미용 성형업소들과 관련된 HIV 감염의 첫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미용 성형술 가운데는 얼굴의 잔주름을 없애거나 볼록한 인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보톡스 등 각종 주사술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뱀파이어 얼굴 성형 또는 미세한 주사 바늘로 주입하는 자가혈 치료술 같은 새로운 기법도 유행입니다.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원심 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나 연골에 주사하는 자가유래 혈소판 재생 치료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사기 사용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DC는 이 사례를 예로 들며 미용 성형 클리닉 및 시술소에서의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과 시술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델타항공 소속 보잉 767 여객기가 지난 26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 직후 비상탈출용 미끄럼틀이 떨어지는 사고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델타항공사는 1990년에 제조된 보잉 767 비행기가 지난 26일 JFK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해당 항공편의 조종사가 비행기 오른쪽 비상탈출 미끄럼틀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조종사가 떨림을 느낀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조종사는 이륙 후 이상한 소음을 듣고 비행기 오른쪽에 비상탈출 미끄럼틀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종사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항으로 귀환해 착륙한 뒤 자체 동력으로 안전하게 게이트까지 이동했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객 176명과 승무원 7명 모두 안전한 상태로 게이트까지 이동했고 델타항공은 해당 항공기를 점검 중입니다. 떨어진 미끄럼틀을 수색하는 작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도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델타항공은 성명을 통해 고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는 지하철 서핑에 이어 버스 지붕에 올라가는 버스 서핑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했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버스 서핑 영상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달리는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촬영자가 찍은 아찔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유된 다른 영상에는 한 소년이 달리는 버스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앞서 지하철 서핑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14세 소년이 지하철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는 최소 5명의 청소년이 지하철 서핑 중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450건의 지하철 서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2019년 같은 기간 262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버스 서핑이 지하철 서핑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급정거나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고 예상치 못한 도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이런 서퍼들이 휴식 시간이나 신호 대기 시간을 이용해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자체와 교통당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협력해 대중교통 서핑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위험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서의 인기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청소년들의 행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당시 몸에 포탄 파편이 박힌 미군 참전 용사가 73년 만에 퍼플하트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발행하는 매체 성조지에 따르면 미 육군은 미네소타주 출신 6.25 참전 용사 마이어 씨에게 최근 퍼플하트 훈장 수여 대상자가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이어 씨는 전쟁 당시 왼쪽 허벅지에 박격포 포탄의 파편을 맞았는데 파편이 신경에 너무 가까이 박혀 있어 제거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훈장을 신청했지만 미 육군은 지난해 4월 부상을 입증하는 당시의 의료 기록 등 서류 미비를 이유로 소은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육군은 퍼플하트 훈장 수여를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금융당국이 지난 26일 지방은행인 리퍼블릭 퍼스트 벤코프를 폐쇄한 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경매를 통해 매각했습니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세계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손실이 발생하면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인출될 수 있는 예금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리퍼블릭 은행을 매수한 풀턴 파이낸셜은 1분기 자산 규모가 280억 달러이며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버지니아주에 200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성명을 통해 멘톨 담배 판매 금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맛과 향이 나는 가양 담배인 멘톨 담배는 수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식품의약청은 2022년 4월 멘톨 담배 등의 판매 금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대선을 앞두고 흑인 유권자들을 화나게 할 정치적 위험과 멘톨 담배를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공중보건상 이익을 저울질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흑인 성인 흡연자의 81%가 멘톨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맨하탄 혼잡 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전자들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 10%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TA 내부 자료에 따르면 MTA 이사회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철도 10% 임시 할인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5개 보로에서 맨하탄을 오가는 시티 티켓 한 달 정액권에 대한 10% 할인으로 1년간 임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시 프로그램은 맨하탄 혼잡 통행료가 시행되는 6월 30일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